미디어 프로젝트 7주 1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챕터 5 기하급수 기업의 생태계입니다. 디지털화는 많은 분야에서 경쟁 구도를 바꿔놨습니다. 그 결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경쟁자는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기하급수 기업이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개념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비즈니스 세계 도처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사례 중 하나는 헐리우드입니다. 헐리우드 초기의 성공 원인은 스튜디오 시스템이었습니다. 초창기 영화 제작자들은 세트에서 스튜디오 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자산과 인력을 소유했습니다. 심지어 배우들까지도 단일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었고 배급은 그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있는 극장들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비효율과 독점 금지 문제가 대두되었고 1960년대 스튜디오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이전과는 정반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헐리우드는 기하급수 기업의 생태계와 똑같이 느슨하게 결합된 네트워크 환경을 형성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우에서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스스로 관리합니다. 온갖 에이전트들이 대본과 배우, 제작사와 장비 등을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영화가 마무리되면 세트는 재사용을 위해서 분해되고 장비는 다른 세트로 옮겨지며 배우, 카메라 감독, 보조 스태프는 모두 해산해서 다음 프로젝트로 흩어집니다. 영화는 본질적으로 개별 프로젝트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헐리우드는 기하급수 기업의 생태계 같은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영화 제작 프로세스는 언제나 아주 가깝지만 또한 느슨하게 짝지어진 여러 구성 요소들을 촘촘하게 결합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헐리우드는 가상현실화된 기업의 형태를 개척했고 이제 새로운 소셜 커뮤니티 기술과 결합하여 기하급수 기업이 부상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형의 또 다른 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첨단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업가, 직원, 과학자, 마케팅 전문가, 특허 변호사, 엔젤 투자자, 벤처 캐피털리스트, 심지어 고객까지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라는 조그만 지리적 공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반면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예로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 때문에 몇 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많은 산업들이 기하급수 기업의 생태계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선발자에게는 보상이 따릅니다. 기하급수 기업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정보가 모든 것의 속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정보화의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무어의 법칙과 그 밖의 디지털 세상에 낳은 여러 근본적 원동력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제품과 기업, 업계의 신진대사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업종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습니다. 필름 사진이 디지털 사진으로 바뀔 때 보았듯이 물질적이고 기계적이던 사업의 본질이 정보 중심의 디지털로 바뀌고 나면 폭발적 성장의 불은 당겨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핵심 기술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하고 있고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면 승수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종들이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은 그보다 몇 배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아이템이나 프로세스 관련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자동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온갖 기기와 프로세스, 사람들에게 수조 개의 센서가 부착되고 나면 그 과정은 더욱더 빠르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마크 앤드리슨이 주장했던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키고 있다는 말은 이런 현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발명을 도왔고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된 앤드리슨은 모든 업종의 모든 수준에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자동화하고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앱스토어 생태계가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수백만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고객들로부터 크라우드 소싱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곳은 소비자 인터넷 산업입니다. 요즘은 미완성의 영구적인 베타 형태로 조기에 출시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품을 어떻게 완성할지를 결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런 초기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는 빠르게 분석되어 고쳐야 할 버그나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바뀐 제품이 재출시되어서 분석되며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링크드인을 설립한 호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시 시점에 그 제품이 창피하지 않다면 출시가 너무 늦은 것이다. 요즘은 제품 개발 주기가 분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날짜로 측정됩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 린 스타트업 운동은 1970년대 도요타 자동차의 제조 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으로 옮겨갔고 지금은 모든 형태의 사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새로운 접근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네덜란드의 배송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베르케르입니다. 베르케르는 고급 테스트 및 디버깅 기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설치함으로써 개발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낭비를 없애도록 도와줍니다. 베르케르의 목표는 각 개발자들을 지루한 인스톨 과정이나 시스템 관리 작업에서 해방시켜 가장 중요한 작업인 코드와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운동은 이런 트렌드를 더 가속화합니다. 예컨대 프린터 드라이버 작업을 하는 개발자라면 비슷한 프로젝트를 작업했던 수백 명의 다른 개발자들이 작업한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체 커뮤니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GitHub나 비트버킷과 같은 웹 기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는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연구자들은 그 결과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고 생명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점차 소프트웨어 산업과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스타트업과 IT 서비스 기업들이 이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휴먼 게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umans around the world have much in common, but also enormous diversity. Some of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of us come from our environment and life experiences, but our DNA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our appearance, our traits, and our health. There are
thousands of genes in the human genome. Sequence changes in individual genes can determine if we have freckles, can digest lactose, have wet or dry earwax, are red-green colorblind, or are likely to have blue eyes, or think broccoli tastes bitter. Individual genes can also determine if we will develop sickle cell anemia, cystic fibrosis, or Huntington's disease. Multiple genes act together with our environment to determine our hair and skin color, our height, our weight, our blood pressure, and our risk of developing type 2 diabetes, depression, cancer, some autoimmune disorders, and many other conditions. In spite of all these potential differences, humans are 99.9% genetically identical. How is it possible that we are all so similar and yet so different? Let's zoom in to the smallest genetic unit, a single nucleotide of deoxyribonucleic acid, or DNA. A DNA nucleotide is composed of sugar and phosphate groups, and one of 4 nitrogenous bases: adenine, thymine, guanine, and cytosine, annotated in shorthand as A, T, G, and C. The sugar and phosphate groups form the DNA structural backbone, allowing nucleotides to concatenate into a long single strand of DNA, while the bases determine DNA sequence. The chemical properties of DNA allow bonds to form between the bases in order to create a double strand, with 2 hydrogen bonds pairing A and T, and 3 pairing C and G. Though different types of human cells can be very different in appearance and function, they contain the same genome, which consists of about 3 gigabases, or 3 billion base pairs, of DNA. All the DNA in the cell would be about 2 meters in length if it were stretched out, and must be condensed down to fit into cells as small as 10 micrometers across. The DNA is first coiled into its canonical helix structure, and then wrapped around histone proteins to form a DNA protein structure called a nucleosome. These nucleosomes can be further wound and coiled together to create a compact structure that fits into the nucleus. During cell division, the DNA is organized into tightly wound chromosomes, 46 in total, with 23 coming from each parent. These chromosomes can be easily and accurately separated during cell division, guaranteeing that each new cell contains an exact copy of DNA. Outside of cell division, the DNA is decondensed in the nucleus, allowing greater accessibility. The transcriptional machinery regulates expression of the approximately 20,000 genes, which, although they correspond to less than 2% of all genomic DNA, encode all the proteins necessary to build and run a human cell. So to return to the original question, how is it possible for all of human diversity to exist when we are 99.9% genetically simila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0.1% of DNA that varies, on average, between each of us actually corresponds to about 3 million differences across the genome, with 20,000 of them, on average, falling into protein-coding genes. Although that equals approximately 1 difference per gene, in reality, these differences are not evenly distributed across the coding regions. Differences in DNA sequence are called variants, and those affecting a single position are called single nucleotide variants, or SNVs. Common SNVs that occur in more than 1% of a population are called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or SNPs. SNPs, along with larger-scale sequence changes like deletions, duplications, and rearrangements, create all the richness of human genetic diversity at the population level. This raises many questions on an individual level as well. How does DNA determine our traits?
How can we understand what a gene does and how variants in that gene might affect our lives? What can our DNA tell us about our risk and our loved ones' risk of disease? How can information from our genomes improve our medical care? Understanding genetics allows us to apply the concepts of heritability and genetic variation to questions of human health and disease in our world today. 일루미나는 고속으로 지놈 세퀀싱을 하기 위한 기계를 개발하는 생명과학 기업입니다. 초기에 신제품의 개발 주기는 18개월이었습니다. 반면에 업계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느 신모델도 유통기한이 9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새로운 오픈소스 커뮤니티였습니다. 오픈 PCR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는 $599의 DNA 복제 기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최초의 PC를 만들어서 컴퓨터 혁명을 일으켰던 홈브루크 클럽 동호회와 유사한 커뮤니티였습니다. 오픈 PCR의 출현은 업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고 취미로 하고 있던 사람들도 개발 현장에 뛰어들었으며 그것은 일루미나를 포함한 업계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트렌드는 다른 분야에서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기본형 3D 프린터 한 대에 거의 4만 달러가 되었지만 지금은 수백 달러에 훨씬 뛰어난 프린터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로봇공학과 교육 분야의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이 분야는 오픈소스인 라즈베리 파이 플랫폼의 파급력이 증명된 경우입니다. 아두이노가 장악하고 있는 컨트롤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컴퓨터 비즈니스에서는 하드웨어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라는 원칙이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밈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우주비행사이자 지금은 로봇을 만들고 있는 베리는 로봇 구성이나 센서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면 온라인상에 질문을 올립니다. 다음 날에 보면 수만 명의 로봇 애호가들이 자발적으로 답을 달아놓습니다. 이런 디지털화는 많은 분야에서 경쟁 구도를 바꿔놓았고 그 결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이 여행업에 진출하고 여행사가 보험업에 뛰어들거나 소매업체가 미디어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든 당신의 경쟁자는 옛날과는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트렌드가 이어진 결과 우리는 지금 승자 독식 시장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무료화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일궈낸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마케팅과 세일즈의 한계 비용을 0에 가깝게 끌어내렸다는 점입니다. 웹을 이용하면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럴 마케팅까지 더해지면 고객 유치 비용은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0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장한 결과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된 곳이 이베이, 아마존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인터넷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돈을 내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 대신 공짜로 온라인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자 소비자들은 이베이 같은 사이트로 몰렸고 신문 매출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공짜와 경쟁할 수 없었던 많은 신문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신문사들은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타트업은 대형 디지털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는 다른 블로거나 소셜 네트워크, 기타 인터넷 채널과 활발히 소통하는 주목도 높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그 결과 프리가 만들어낸 버즈는 순식간에 디지털 세상으로 확산됩니다.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객 만족도 또한 높은 편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기하급수 기업의 시대에는 정보화된 새로운 기술들 덕분에 기업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운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일즈나 마케팅 비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기능 부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키워야 할 수치 하나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Net Promoter Score라는 고객 순 추천 지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고객 순 추천 지수는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충성도를 측정하는데 최저 점수는 마이너스 100이고 최고 점수는 플러스 100입니다. 고객 순 추천 지수가 0보다 크면 양호한 것이고 50보다 크면 훌륭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 순 추천 지수는 한 가지 질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사, 제품, 서비스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고객 순 추천 지수가 높다면 세일즈는 공짜로 이루어집니다. P2P 모델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서비스 비용 역시 기본적으로 공짜입니다. 크라우드 소싱과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연구개발 비용과 제품 개발 비용 역시 0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공급의 한계 비용 역시 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버는 자동차나 기사가 한 명 추가되어도 기본적으로 추가 비용이 0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다음번 소비자 제품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기하급수 기업들은 거의 100% 변동비만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은 정보 기반 또는 정보화된 분야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할 점은 모든 업종이 정보 기반 산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를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자산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는 빌려줄 방이 하나 새로 생겨도 한개 비용은 기본적으로 0입니다. 반면에 하얏트나 힐튼 호텔은 한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개 비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핵심적 이유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기술이 풍요를 가져오면 세상에서는 접근성이 소유를 이길 것입니다. 반면에 공급이나 자원이 희소한 경우에는 비용은 높아지고 접근보다는 소유를 택하게 됩니다. 협력적 소비라고 알려진 트렌드는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물리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유에서 접근으로 옮겨가는 현상에 영향을 받는 수직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물 교환, 자전거 공유, 자동차 공유, 공동 작업실, 주거 공유, 크라우드 펀딩, 분할 소유, P2P 렌트,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입니다. 전통적 업종 중에서 온전히 정보화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매출이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겪은 음악, 신문, 출판 등은 과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살아남은 신문사들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웹페이지로 옮겨갔습니다. 음반 산업의 앨범이나 CD는 선택 가능한 개개의 MP3 파일로 쪼개졌으며 베스트셀러는 많은 수익이 전자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도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팔려고 하는 물리적인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디어 이름이 달라졌지만 실제로 미디어는 정보로 구성된 사업이며 그 정보는 이제 디지털화되었습니다.